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4년 5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인디자인의 환경부터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 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 단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CC 버전과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 보여요. 저희는 글자 작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어떤 버전이든지 타이포그라피라고만 설정을 해놓게 되면 오른쪽에 글자 작업에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거 말고 타이포그라피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패널들의 위치 말고 하나하나의 수정도 가능합니다. 왼쪽에 있는 에디트, 가장 끝에 보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고 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옵션들 선택을 하실 때마다 오른쪽에 선택 사항들이 쭈루룩 나열되는데요. 맞춰줄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인터페이스 가셔서 어피어런스, 컬러 테마를 밝은 거, 어두운 거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맞추시고 싶다면 가이드의 색깔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눈금자가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눈대중으로 맞추셔도 크게 틀리진 않으실 거예요.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삽입할 때에 그 그림의 선명도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디폴트 뷰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값으로 티피컬이 선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작업할 때 그림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기 때문에 메모리에 많이 부하가 걸리진 않을 겁니다. 티피컬보다는 하이 퀄리티를 선택하셔서 그림이 또렷하게 잘 보이도록 설정을 해 놓으시면 작업하기 편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까요? 파일의 new, 다큐먼트.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을 210, 높이를 297. 페이지는 한쪽이라고 했으니까 페이지는 1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단은 3개입니다. 컬럼은 3. 단의 간격은 7이라고 되어 있죠.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마진 값을 보시면 여백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링크가 걸려 있으면 하나의 값만 수정을 해도 모든 아이들이 다 바뀌게 될 거고요. 링크가 풀려 있으면 각각 따로따로 값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링크를 뽀수겠다라고 할 때는 이 체인 모양을 클릭하면 뽀사지는 거 확인되시죠? 클릭하셔서 연결시켜 주시고 값을 20이라고 맞춰주시면 동시에 이렇게 같이 바뀌는 거 확인이 됩니다. 블리드라고 하는 도료는 기본적으로 3mm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작업을 하실 때 문제 보시게 되면 도형이나 글자에 대해서는 색깔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들은 미리 뽑아 놓는 게 편해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패널들 중에서 스와치라고 하는 패널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색상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막내둥이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더하기 단추 누르면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거기서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C에 80, M에 40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시고 언급이 없는 건 0이에요. OK 하시게 되면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스와치 패널은 다시 이름 누르면 들어가고요. 나중에 글자 작업할 때 단락 스타일도 지정을 해야 되니까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기본 베이직 패러그래프, 이 친구는 영문판이기 때문에 기본 글꼴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베이직 캐릭터를 영문이 아니라 한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도둠이나 궁서, 굴림 어떤 거든 상관은 없고요. 일단 OK에서 설정을 마쳤습니다. 요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단추 누르면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역시 창을 띄웁니다. 이름을 전문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도둠이네요. 크기는 12, 행간은 줄 간격이에요. 리딩 18, 자가는 트래킹입니다. 마이너스 10. 글자의 색깔, 캐릭터 컬러 가셔서 색깔이 검정색인지 확인하시고요. 단락 시작 표시 문자 두 줄이라고 하는 건 드랍캡에 가시게 되면 설정하실 수 있는데 출력 선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남들보다 큰 아이가 보일 거예요.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글자 하나만 커졌네요. 라인은 두 줄, 글자 캐릭터는 한 개 커졌습니다. 왼쪽 균등 배치라고 하는 건 인덴트에 가시게 되면 얼라인먼트 정렬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요걸 left justify라고 하시게 되면 왼쪽 균등 배치가 돼요. 글자들을 정리할 때에 이렇게 왼쪽으로만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이 들쭉날쭉할 수 있죠. 그거를 양쪽이 다 균등하게 만들어주겠다가 left justify입니다. 오케이 하고 나오시면 하나 만들어진 게 확인될 텐데요. 다시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하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아이 보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띄울 거예요. 제목 베이직 캐릭터에서 도둠의 14. 행간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자간만 마이너스 10. 글자의 색깔 캐릭터 컬러 가셔서 M100짜리 찾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정렬이니까 인덴트에서 다시 얼라이먼트를 센터로 바꿔줄게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베이직 기반으로 해서 새로 생성, 더블 클릭하셔서 창 띄우시고요. 이름을 본문,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 크기, 작업이 끝났으면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제 이미지들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가지고 올 거니까 플레이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2급의 1번 열기, 그림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대략의 위치를 맞춰서 클릭 드래그 하도록 할게요. 2급의 1번에 대해서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끝자락에 클리핑 패스 보입니다. 옵션을 선택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타입, 포토샵 패스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OK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따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클리핑 패스를 넣으신 다음에 효과 이펙트를 줘라 라고 했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문제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줘라 라고 했죠. 프리뷰 보시면서 그림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텍스트 감싸기 요구사항이 많네요. 글자를 밟고 지나가지 마라 라고 텍스트에 랩을 씌워줄 거예요.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주변을 얼마만큼 감싸줄 거다, 5mm만큼 감싸줄 거다.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방어막 생긴 거 보이시죠?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합니다. 2급의 2번 불러올까요? 파일에서 플레이스. 2급의 2번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둘, 세 개 나란히 들어있어요. 요 아이를 얘기하는 것 같죠? 어차피 네모나게 갖고 오는 거니까 요거를 그냥 열기라고 하셔서 그림 쫓아다니면 클릭 드래그해서 얼추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 놓으시면 되겠고요.
선택 도구를 눌렀을 때 가장자리에 파랗게 선택이 되면 요거는 액자 상태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을 따로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직접 선택 도구 갈색 테두리가 나타나면 직접 안쪽에 있는 그림들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선택 도구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림은 가만히 있고 보여지는 액자만 수정이 가능해요. 요만큼 잘리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그 그림들에 대해서 모서리가 살짝 둥그러져 있네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모서리를 딱 떨어지는 직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바꾸실 수 있습니다. 라운드 어느 정도로 둥글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요 정도 느낌으로 갈까요? 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네요.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있도록 색깔과 두께값을 주시면 됩니다. 획에 대해서 위쪽에 있는 옵션을 바꾸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트로크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볼까요? 두께값이 3포인트라고 했으니까 3. 색깔에 대해서는 C80에 M40이라고 했으니 스와치 패널 가셔서 색깔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확대를 좀 해서 볼까요? 이렇게 테두리가 생긴 거 확인됩니다.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이 친구를 복사해서 쓸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쌍둥이 화살표 생기는 거 보일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반복하겠습니다. 3개.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보일까요? 구슬 꾹 누르시면 들어있는 그림이 투영돼서 보여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보이고 싶은 부분을 표현하시면 되겠죠.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입니다. 파일을 다시 플레이스 클릭 드래그해서 커다랗게 집어 넣을 거고요. 그 이미지는 배경으로 써먹을 거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배경 이 친구의 경우에는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죠? 오브젝트를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락 그러면 선택되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은 들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도형을 얹도록 할까요? 사각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크기가 190에 279라고 지시된 대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채우는 색깔에 대한 언급, 색상을 뽑아 놓은 거 스와치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윤곽선에 대해선 색깔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획에 대해서 점선 다트 5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스트로크 패널에 가셔서 따로 지정하도록 하죠. 아래쪽에 타입 있습니다. 다트라고 하는 아이 선택할 거고요. 색상 값은 미리 뽑아 놓은 스와치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투명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네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에 대해서 그리고 투명도에 대해서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얘를 뒤로 보낼 거예요."라고 어레인지 하시게 되면 샌드백 한 단계씩 뒤로 가실 수도 있고 맨 뒤로 가실 수도 있어요. 맨 뒤에 배경보다는 뒤로 가면 안 되니까 한 단계씩 뒤로 가시면 되겠죠. 단축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 가로를 반복적으로 눌러 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단계로 뒤로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뒤로 가는 거 확인되시죠? 커다란 요 아이도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줄게요. 다각형이라고 해서 별이 보입니다. 요 아이도 70에 70 다각형 만들어 줄까요? 폴리건 툴 이용하셔서 클릭. 대화창이 뜨면 사이즈 70에 70, 면의 수가 5개고요. 별 모양의 인센트 50%라고 했습니다. OK 단추 누르면 별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채워주는 색상 지정한 대로 M100짜리 넣어주시면 되겠죠. 투명도 지정되어 있는 대로 값을 50 반투명하게 보일 거예요. 색상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된 거 보니까 별이 하나 더 있나 보네요.
하나를 더 복사하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될 거고요. 색상 값에 대해서 지시된 대로 스와치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개체 배치 단축키를 이용해서 뒤로 가볼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보시면 샌드 백워드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한 단계씩 뒤로 뒤로 뒤로. 문자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들은 소스로 미리 제공이 되어 있어요. 메모장 열으셔서 파일을 불러 오시고요. 요만큼이라고 글자를 따로 타이핑할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글자를 넣겠다라고 타입 툴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상자 만들 수 있겠죠. 글자를 담을 상자 하나를 만드셔서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 글자들에 대해서 지시사항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리얼의 볼드, 글자에 대한 글자 색깔, 그리고 글자의 테두리 색깔 문제대로 맞춰주세요. 선에 대한 두께값, 위쪽에 있는 옵션을 이용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스트로크 이용하셔도 되고 꿀렁거리는 글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다가 글자를 얹어 주도록 하죠. 펜 도구 이용해서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제일 꼭대기 클릭 드래그, 제일 깊숙한 골짜기 클릭 드래그, 끝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마무리. 곡선이 만들어졌고요. 혹시 만들어진 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라든지 곡선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제 곡선을 만들었으니 글자를 그 위에 얹어 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 보입니다. 선 가까이 가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시죠? 타이핑을 직접 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글자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이 글자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바로 들어가요. 글꼴들 궁서에 16, 글자의 색깔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M100 글자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선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 선에 대해서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콕 찍어 주세요. 테두리에 대해서 없습니다 라고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역시 셀렉션 툴 이용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펙트 효과도 주실 수 있어요.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글자에 그림자 짓는 거 프리뷰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글자들도 복사를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타입 툴 선택하셔서 상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글자들이 몽땅 들어갈 거고요. 이 글자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전문이라고 하시게 되면 글자의 모양이 적용된 거 확인되시나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같은 방식으로 글자를 복사해서 가져다 붙이겠습니다.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그 세트를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글자들만 바꿔치기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입니다.
작업이 다 끝나면 프리뷰 미리 보기로 출력 형태와 비교를 해보시고요.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하나는 인디자인 파일로 또 하나는 PDF 파일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겠습니다.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처음 주고 들어온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할까요? 한 번 더 PDF 형식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을 이번엔 세이브가 아니라 엑스포트 내보낸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PDF 내보낼 거다 라고 선택이 가능할 텐데요. PDF가 두 가지가 있고요. 프린트 형식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저장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하나 뜰 거예요. 문제에서 PDF는 모든 프린터 표시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마크스라고 하는 메뉴 선택을 하시고 모든 아이가 다 V체크 되어 있는지 엑스포트 내보내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혹시 이렇게 대화창에서 뭔가 에러창이 뜨면 글씨가 지금 모두 보이지 않는 아이가 있다라고 보이네요. 글씨가 잘려서 보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확인을 하셔서 창밖으로 넘어간 아이들이 있다면 창 안쪽으로 잘 집어 넣어 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카탈로그 만드는 문제입니다.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다큐멘트. 파일 이름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이고요. 폭을 198, 높이를 267, 페이지가 3페이지짜리이기 때문에 페이지는 3이라고 줄 거고요. 단은 3단 똑같은데 간격이 다르군요. 8mm. 위아래 안쪽 바깥쪽은 모두 다 똑같으니까 값을 링크 걸린 상태에서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블리드 돌연에 대해서도 3mm 그대로 가겠습니다. 위아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요 마진이나 블리드가 접혀져 있는 분들은 V체크 눌러서 꺼내 놓도록 하세요. 페이지를 3페이지 만들었는데 한 페이지밖에 안 보인다. 위아래로 마우스 굴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 3개가 만들어진 건 확인이 될 거고요. 마스터 페이지라고 하는 설정이 지시가 되어 있네요. 페이지 패널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페이지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 클릭하시고요. 페이지들을 질질질 끌어서 오른쪽에 질질질 끌어서 오른쪽에 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일단 색깔들을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페이지를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 가셔서 필요한 색상들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막내둥이 선택하시고 더하기 단축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뜨면서 색상값 넣을 수 있었죠.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글자 작업을 위한 단락 스타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베이직에서 글꼴, 한글 글꼴로 바꿔 놓으셔야 나중에 타이핑할 때 한글이 보여요. 베이직 캐릭터 가셔서 글꼴, 굴림, 도둠, 궁서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하셔서 베이직을 수정을 해놨고요. 요거 기반으로 해서 추가하겠다 더하기 패러그래프 스타일 더블 클릭하셔서 전문이라고 넣어줄게요. 베이직 캐릭터 글꼴은 도둠 크기는 12, 행간 리딩은 20입니다. 자간 트래킹은 마이너스 30이에요. 글자의 색깔 캐릭터 컬러 가셔서 지시되어 있는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죠.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상이 아니라면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와치 작업을 제일 먼저 꼭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인덴트
얼라이먼트 정렬을 센터 가운데로 맞추겠습니다.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하겠다, 더하기. 만들어진 아이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울 거고요. 제목, 글꼴 궁서 찾겠습니다. 글자 크기 16. 행간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자간만 -25. 글자의 색깔, 캐릭터 컬러 가셔서 색상 찾아주세요. 밑줄 옵션이 있네요. 패러그래프 룰이라고 해서 아래쪽에다가 빌로우 룰 켜주세요. 온. 선에 대한 두께 옵션이 9, 오프셋은 3,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죠.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글자만큼만 밑줄이 들어가 있어요. 요 아이에 대해서는 윕스 컬럼으로 되어 있는 걸 텍스트라고 해서 글자만큼만 보일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덴트에서 레프트 되어 있는 건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시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생성된 아이는 더블 클릭하셔서 첫 줄 들여쓰기는 인덴트에서 퍼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아이로 3mm만큼 줄 거고요. 얼라이먼트 정렬은 왼쪽, 균등 배치 레프트, 저스티파이.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세요. 페이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가셔서 마스터 페이지에 대해서 비마스터를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죠. 현재는 A 마스터예요. A 페어런트라고 버전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A 마스터, A 페어런트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뉴 페어런트, 뉴 마스터 선택하시게 되면 B가 추가가 될 거고요. 넘버 오브 페이지는 3장짜리 만들 거니까 3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3장짜리가 이렇게 추가된 게 보일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A 마스터에 계속 종속이 되어 있죠.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하나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어플라이 페어런트라고 해서 페어런트를 바꾸겠습니다. A가 아니라 B예요. 모든 페이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올 페이지 오케이 하시게 되면 B 마스터에 종속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스터 페이지에서는 페이지의 번호 그리고 면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번호는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파란 색깔이 뜨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화면을 조금만 키워보도록 할 텐데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에는 쪽번호가 안 보이나요? 두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페이지에만 보이네요. 글자 타입 툴 눌러서 이쯤에다가 넣을 거다라고 상자 만들 거고요. 그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타이프 메뉴 누르시게 되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보입니다. 거기서 마커스 현재의 페이지 커런트 페이지 넘버를 넣어라 라고 하면 B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비마스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B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1, 2, 3 숫자가 보인다면 아래쪽을 선택하고 계신 거니까요. 꼭 비마스터에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글꼴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면주나 페이지에 대해서 타임 뉴 로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자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글자를 쭉 드래그해서 상자 하나 만드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 면주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는 복사해서 세 번째 페이지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옆 동네에다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면주의 내용만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타입 툴 들어서 글자들 쪼로록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일반 페이지에 가셔서 도형들을 얹을 건데 도형 밑에 깔려 있지 않죠. 그럴 때에는 레이어를 따로 구분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쪽번호하고 변주를 레이어 패널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1번이 아니라 더하기 단추 눌러서 레이어 2번 추가해 주신 요 위치에다가 얹어 놓으시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1에 어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더라도 두 번째 레이어에는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컨트롤 X 잘라다가 레이어 2번에다가 컨트롤 V 얹어 주도록 하죠. 나머지 작업들은 다 레이어 1 아래 동네에서 제작이 돼야 되니까 꼭 레이어 1번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페이지도 마스터 페이지 작업은 끝났으니까 다시 일반 페이지로 돌아와 주세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일반 페이지 돌아왔고요. 확대해 보시게 되면 번호 1, 2, 3, 4 번호로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미지들을 얹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올 때에 플레이스 매번마다 이렇게 메뉴 누르지 마시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불러오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2급의 5번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데리고 오시고요. 위치 맞추시고요. 2급의 5번에 대해서는 불투명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위쪽에 옵션 보시면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70 요 배경 이미지는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커다란 친구들의 경우에는 픽스가 됐으면 그냥 락을 걸어 주세요. 컨트롤 D 눌러서 이미지 불러올 거고요. 2급의 6번 가지고 온 이미지들에 대해서 지시되어 있는 효과 각자 넣어 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그냥 그림자 드랍 섀도우 미리미리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7번의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라고 해서 주변 정리가 필요한가 봅니다. 오브젝트 메뉴 가셔서 클리핑 패스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포토샵 패스 텍스트 감싸기는 텍스트 랩을 걸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어라운드 5mm만큼이요 라고 했으니까 값을 넣어 주시면 주변에 동그랗게 방어막이 생긴 거 보이시죠? 빈 공간 선택하셔서 선택 해제 컨트롤 D 눌러서 2급의 8번을 보니 그림이 커다랗게 두 개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반달 모양의 여기에 가둬놔야 되기 때문에 도형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군요. 얘는 취소 일립스 프레임 이용해서 동그라미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정원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요 절반만큼만 필요하니까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빼셔야 되겠군요. 렉탱글 프레임 쭉 드래그해서 요만큼은 잘라낼 테다 라고 두 개를 선택해서 이제 빼시면 될 텐데요. 윈도우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오브젝트에서 패스 파인더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합치겠다, 빼겠다 보이시죠? 두 아이를 선택해서 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어만 남습니다.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누르시면 이 안에 가둬질 거예요. 컨트롤 D 안쪽에 동글동글이 구슬을 꾹 누르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이시죠? 이 정도에다가 배치하겠다라고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이미지가 되게 크군요. 이 아이는 일단 갈색 테두리로 보이는 다이렉트 셀렉션 그러면 이렇게 갈색 테두리 보이시죠? 크기부터 좀 줄이도록 할게요.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것 같죠? 이미지만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트랜스폼 변신시켜 줄 수 있어요.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킬 수 있고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배치 가능하시죠? 이펙트 그림자까지 주셔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효과까지 주신 다음에 복사를 하도록 하죠. 텍스트 감싸기 5mm라는 것도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랩, 이제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동글동글 구슬 나타났을 때 클릭 꾹 누르셔서 그림이 투영되는 걸 보시고 어느 정도 배치할 건지 정하시면 되겠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하시고 컨트롤 D 눌러서 다른 이미지, 2급의 9번도 역시 이렇게 3개가 같이 들어있고요. 결과물에 동글동글한 프레임에 갇혀져 있으니까 얘네들도 그냥 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네요. 취소. 일립스 프레임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쉬프트 눌러주면 정비율,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시게 되면 이미지 넣으실 수 있을 거고요. 셀렉션 툴, 그림에다가 대고 기다리시게 되면 동글이 구슬 보입니다. 꾹 누르셔서 수영되어 있는 그림 중에서 빨강 사과를 얹어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 이용해서 구슬 피해서 이미지들 있는 부분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이미지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타원형이라고 했으니까 일립스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워볼까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드래그를 해서 나중에 만드셔도 되겠지만 그냥 클릭 대화창을 띄워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105에 90이라고 동그라미 하나 만드시고요. 안쪽에 채워져 있는 색상 흰색, 바깥쪽에 테두리 색상 지정, 회계대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을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10포인트라고. 이펙트도 줄게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기본 패더, 베이직 패더. 어느 정도만큼 패더가 들어갈 건지는 프리뷰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펜 도구를 이용해서 제작해야 되는 친구는 펜툴 이용해서 이렇게 꿀렁거리는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펜툴 선택할 거고요. 시작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펜도구로 제작한 아이도 이펙트를 줘야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위아래로 흐리멍텅한 친구 보이시죠? 우리는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앵글 값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순서를 맨 뒤로 뺄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미지와 도형들에 대한 배치가 끝났으니 글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들어져 있는 글자 몽땅 다 블록 잡으셔서 컨트롤 C 복사합니다. 타입 툴 들으시고요. 원하는 위치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상자를 만드시면 되겠죠. 컨트롤 V. 글자들에 대해서 몽땅 다 블럭을 잡겠습니다. 글꼴 맞춰줄게요. 이펙트를 주실 때에는 글자를 셀렉션 툴 이용해서 상자 선택한 상태에서 효과를 주셔야 해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이너, 섀도우. 프리뷰로 보시면서 효과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오케이.
필요한 글자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자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시고요. 컨트롤 V. 글자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글자들 몽땅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타입2 눌러서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V 붙여넣게 되면 글자들 몽땅 들어오고요.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에서 제목은 제목대로 그리고 본문은 본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불필요한 글자들은 지워주세요. 글자들을 상자에다 넣었는데 그 상자에 모두 다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오른쪽 구석에 빨강색의 더하기 네모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넘치는 글자들은 옆 동네에다가 이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옆 동네에도 그 상자를 따로 만들게요. 타입 툴 누르셔서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제작합니다. 넘치는 글자들은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이렇게 빨강색의 더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넘치는 글자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상자 만들어 놓은 곳에 클릭하시게 되면 그 상자에 이렇게 들어가요. 배치가 다 끝났으면 프리뷰로 결과물 비교를 해보시고요. 빠진 게 없는지 위치 확인을 해봅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인디자인 파일로만 저장하면 끝나겠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플릿을 만들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뉴 다큐멘트 파일의 이름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폭을 297 높이를 210 페이지는 한 장짜리니까 페이지는 1이라고 줄 거고요. 한 장짜리니까 서로 마주 볼 일이 없겠죠? 페이징 페이지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컬럼은 단위 3개짜리인 건 맞는데 여기에서 간격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럼 0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위아래 왼쪽 오른쪽의 간격이 다르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 걸려 있는 거 쇠사슬 끊어주시고요. 위아래에는 10, 왼쪽 오른쪽은 0, 도료는 3mm 그대로 가겠습니다. 값을 다시 한번 위아래 확인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혹시라도 맞은 값을 단을 잘못 설정했다면 나중에라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마진이나 컬럼 값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우선 색상부터 먼저 뽑아 놓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 가셔서 색상은 맨 막내동이 기반으로 해서 추가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 맞춰주시고요. 색상에 대해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예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따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단색들만 먼저 뽑겠습니다. 단색을 다 뽑았다면 이제 그라디언트를 콩 찍으셔서 기본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클릭하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에디트 스와치라고 하면 스와치 패널로 이동이 됩니다. 그라디언트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우시고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콕 찍으셔서 색상 오른쪽에 있는 아이도 색상을 콩 찍었는데 CMYK가 보이질 않네요. 스와치로 뽑아놓은 상태라면 색깔을 고르시면 될 텐데 없다면 스탑 컬러를 스와치가 아니라 CMYK로 바꿔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라디언트의 색상까지 추가를 해 줬고요. 색상이 만약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에디트 스와치 계속 반복해서 넣어 주시고 색상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들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D.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넣어 줬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죠. 얼마만큼 둥글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들어 놓은 아이가 좀 커 보이니까 크기를 줄일게요. 오토피트를 끄시게 되면 파란색의 액자와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이 같이 크기가 줄어들어요. 위쪽에 모서리를 둥글게 라운드, 얼마만큼 둥글 건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컨트롤 D. 효과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면 이펙트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효과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베벨앤 엠보스, 드랍 섀도우까지 같이 체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선택을 해제하시고 반복하시면 돼요. 개체들의 순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뺄 건지 한 단계씩 뒤로 뺄 건지 단축키를 쓰세요. 알트 드래그 복사 방향을 뒤집어서 이급의 15번의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 텍스트를 감싸주는 텍스트 랩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에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디텍트 엣지 가장자리가 감지된 거 보이시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에 랩을 씌워주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5mm만큼이요.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하십시오. 2급의 16번은 3개의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3개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네모지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와도 되겠네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가장자리에 바운딩 박스가 뜨면 요거는 액자이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은 그대로 두시고 액자만 이렇게 조절해서 크기를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모서리의 둥글기는 모퉁이를 둥글게 다듬어 주겠다. 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라면 맞춰 주셔야겠지만 값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가 보고 비슷하게 느낌만 살려주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복사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안쪽에 동글동글 굿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이고요.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다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아마도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죠? 폴리건 툴 이용해서 클릭, 사이즈가 지시되어 있는 대로 사이드는 6개인데 스타는 아니죠. 별이 아니기 때문에 0이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길다랗게 육각형이 만들어져요. 다만 느낌이 좀 다르군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들을 따로 선택해서 모양을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원하는 점들 따로 선택하셔서 이펙트를 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알트 드래그해서 하나를 더 복사하겠습니다. 사각형에 대한 언급도 있네요. 사각형은 아마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 있는 사각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위치 클릭하시고
대화창을 띄우세요.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알트 드래그해서 하나를 더 복사해서 배치할 거고요. 더 이상은 움직일 일이 없는 커다란 배경의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잠궈 놓는 게 좋아요. 락을 걸겠습니다. 글자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글자 작업에 앞서서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네요. 베이지 패러그래프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글꼴들, 기본 글꼴을 영문으로 바꿔 놓을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추가가 되면 더블 클릭, 도둠의 10, 행가는 리딩 줄 간격이죠. 자가는 트래킹,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캐릭터 컬러에서 색깔 미리 스와치해서 뽑아놓은 색깔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단락 표시 문자라고 하는 친구는 글자가 하나씩 커다랗게 보이는 아이 확인되시나요? 드랍캡 가셔서 두 줄만큼 큰데 글자는 한 개만 커요 라고 왼쪽 정렬하겠습니다. 인덴트가 기본적으로 왼쪽 얼라이먼트 정렬이 되어 있네요. 다시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 더블 클릭해서 불러내시고 이름 본문 왼쪽 균등 배치는 인덴트에서 레프트가 아니라 레프트 저스티파이 단락 스타일 지정이 끝났으면 베이직으로 꼭 돌아와 주시고요. 글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 컨트롤 C 복사하셔서 타입 툴 누르시고 상자를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V 붙입니다.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 잡으시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의 색깔 스와치해서 찾으십시오. 테두리가 있다면 글자의 윤곽선을 선택하셔서 따로 지정하셔야 해요. 글자의 크기와 행간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는 블록을 잡고 작업하지만 거기에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는 셀렉션 툴 누르셔서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당한 아이들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불필요한 글자들은 그때그때 지워주세요. 반복해서 글자들 블록 잡아서 넣어 주십시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반복적으로 글자들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표도 제작을 하셔야 될 텐데 표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이렇게 쫙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는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적에 글자를 표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어요. 테이블 메뉴에 가시면 컨버트 텍스트 투 프레임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글자들을 바꿔주도록 할 건데요. 일단 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에 줄줄이 행과 위아래로 열 구분되는 거를 구분 표시 문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쉼표 표시로 구분해 줄 수도 있고요. 탭키를 이용해서 구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된 걸 보시게 되면 컴마 표시는 보이지 않으니까 쉼표로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와 테마 사이를 블록 잡아서 쉼표, 테마와 장소 사이를 블록 잡아서 쉼표,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를 쉼표로 구분하겠습니다. 사이사이를 쉼표로 구분을 해 놨고요. 이만큼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자 상자 하나 만들어 담아 놓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상자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자들이 들어왔죠. 이 모든 글자들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표라고 지정을 하시되 그 글자들을 테이블 메뉴에서 컨버트 텍스트 투 테이블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컴마 표시로 저희가 구분을 했기 때문에 컬럼을 컴마로 구분했다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표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선들 위치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이사이에 선을 드래그해서 적당한 너비로 바꿔주시고요. 표에 줄이 너무 많군요. 개수를 줄이도록 할게요. 우선 머리글 부분에 대해서 색상을 넣어주도록 할까요? 채워주는 색상에 대해서 스와치 패널에 가시고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 한 칸 건너 하나씩에 채우는 색상도 넣어주셔야 되겠죠? 선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선의 두께값은 0.25. 모든 선들이 다 그렇죠. 지나가는 선들 체크해서 선들의 모양을 맞춰주시고 선에 대한 색상 K의 100입니다. 안쪽의 선들은 한 줄짜리니까요. 솔리드 선 한 줄짜리 두께값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배치를 다시 한번 전체적인 배치 보시고요. 최종적으로 프리뷰로 보시면서 출력 형태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정리가 다 됐다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을 확인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5월 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